반갑습니다. 가인즈 경영자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요 경영자 여러분을 포커스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 많이 오는데요, 가장 최근 전화예요. 로빈코치 재무팀장이 이게 정말 믿었는데 자기 동생 이름으로 알바비, 잡급이죠, 알바비 책정해가지고 1년치 조사해봤더니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여름휴가 갔고 다음 주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겠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얼굴 보면서 확인 안 해가지고 다행입니다. 일단 뭐 배신감 들고 화가 나고 리더로서 자격도 없는 것 같고, 경영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믿고 맡겼는데 일 잘하는 직원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경영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미입금인 줄 알았는데 재무팀 직원이 받아놓고 미입금, 장기 미입금 처리해놨다가 퇴사해버린 거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나오고, 뭐 이런 경우. 영업부 팀장이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중계약서 쓴 거예요. 그쪽하고는 1억짜리 쓰고 회사한테는 8천짜리 하고 2천 뭐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영업부 팀원들 영업해가지고 거래처한테 영업 주고 수수료 몰래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퇴사해가지고 하는 건 두 번째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고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경영자는요, 일단 내가 시스템을 잘 못 갖췄구나, 내가 믿고 맡겼는데 이제 누구를 믿어야 되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대기업처럼 뭐 재무팀장 CFO 둬야 되나, 시스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비교적 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 물어보시길래, 일단 사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찰서에 가더라도요,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해도 오른손 주먹으로 왼손 얼굴을 2번 때렸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기분이 나빴다, 위협했다, 뭐 때리려고 했다,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는 단어고, 정확하게 관찰되어진 것만 오직 확보를 해서 그게 이렇게 형사사건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조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유추하거나 추정하거나 혹은 인격이나 자질에 대해서 말하는 건 완전 금물입니다. 왜냐면요,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 화가 바로 난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막 지적당하니까 바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생쥐도 사면이 초과되면 고양이를 물어버립니다. 이렇게 도망갈 구멍을 놓고 이렇게 몰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회사에 약점이 있죠. 솔직히 여러분들 뭐 소프트웨어 100% 정품 쓴다? 뭐 이거 잘 안 돼. 비용 처리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재고 처리 약간 애매하게 한 거, 재고평가, 그 다음 가지급금 처리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거,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재무팀원일수록 그냥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른바 공익신고라는 명분으로 확 해버리면요, 더 최악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고소고발 들어가고 그쪽에서도 뭐 이게 조사 나오고 그러면 서로가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화해도 하고 조정도 하고 막 법원 가가지고 합니다만, 그런 데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제가 물어보니까요, 통장을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재무팀장의 동생 이름으로 들어간 돈이 통상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횡령 내지는 절도죄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뭐 형사고발이나 들어가면 바로 되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마음속에 일을 잘하는 직원이래요. 또 이 정도만큼으로 믿고 맡길 만한 재무팀장이 그동안도 없었고, 또 한 번 퇴사했다 재입사해서 오랫동안 관계도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의 데미지도 더 많죠. 물어봤더니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이 재무팀장이 자기 잘못 뉘우치고 3천만 원 그거 다 안 뱉어내도 괜찮으니까 몇 프로라도 자기가 뱉어내겠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계속 일할 마음이 있대요. 이거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저라면 이제 마음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용서하고 같이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맡길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하면 회사로 출근시키지 말고 아침에 커피숍으로 일단 출근하라고 그러십시오. 회사 직원들이랑 섞이면 얼굴에서 벌써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첫 번째, 확실히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추정된 거는 하지 말고, 진짜 3천만 원 다 확인됐습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그 통장 이렇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요. 그래서 추정이나 애매한 거 하지 말고 확인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뭐 거짓말했다, 뭐 자질이 어떻다, 뭐 성실하지 못하다, 뭐 부정직하다, 이런 이야기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는 최선을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기대하는 거는 요 정도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십시오.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인정하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단할 마음이 있느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갈,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불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도 얘기를 하십시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회사로서는, 경영자로서 이걸 그만둔다면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주주 시스템의 대표이사로서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최악의 경우 배임까지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용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실한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이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다른 직원이나 주주가 뭐 따로 있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회사였습니다만 어쨌든 대표이사로서 배임에 그런 책임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너가 좀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말에 맑은 기분으로 이렇게 교회 가셔가지고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저는 한 50%만 돌려받아도 근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견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재무팀장이 의외로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기가 가져간 거, 그 3천만 원 되는 것을 100% 다 앞으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나눠서 돌려주기로 하고 회사 내에서 계속 일하기로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는요, 사건에 대한 처리와 재발 방지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은 시스템 부족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개인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처리하는 일,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재정사고는요, 누가 맡더라도 유혹이 큽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재무와 자금은 구별하게 돼 있거든요. 회계, 자금은 구별하게 돼 있습니다.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과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전략기획실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지만 재무팀장이 1차 결제를 하고 2차 결제 공인인증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항상 했습니다. 그거는 재무팀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사람은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언제나 크로스 체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출결의서를 쓰고 한 사람이 결제를 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됩니다. 영업부나 다른 모든 부서는 작성을 하고 컨펌을 받고 재무팀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제하잖아요. 지급을 하잖아요. 재무팀도요, 재무팀이 작성한 경우에는 다른 팀에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팀이 작성하고 재무팀이 돈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크로스 체크의 원리를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뿐 아니라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영업부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럼 검토를 재무팀이 해줘야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한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이 최소한 크로스 체크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요, 1차 면접만 보질 않고 2차 면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사업을 진출할 때도 최소한 어떤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번 이상 사내 PT가 있어야 됩니다. 통상 대기업에서는 사내 투자회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어떤 일과 사람 재무에 대한 투자회의라는 관점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돈, 일, 사람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보고하고 결제받는다, 이게 나중에 대해서는 퇴색됐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크로스 체크 시스템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언더백들은요, 다 뭐 CEO들 다 세울 수 없고 크로스 체크 시스템 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총무과, 지원실, 재무팀 이쪽이 크로스 체크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권력을 주시면 안 되죠. 체크만 하도록 해주고 현장 부서들 있죠. 영업부, 생산부, 구매부, 집행하는 부서들, 실행 부서들, 여기에는 안을 올리고 회계팀 쪽에서는 체크하고 경영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크로스 체크 시스템을 만들어 두셔야 조직 내에서 어느 누구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조직 내에서요, 재정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고, 계약서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조직이 작을 때는요, 불비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상호 점검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조직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조직 내에 크로스 체크 부서, 즉 스텝 부서를 크로스 체크하는 부서로 두면서 경영자가 일부 놓치는 것을 이쪽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돈, 사람, 그리고 일에 관해서는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명예, 권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크로스 체크 시스템을 상호, 조직이 작을 때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조직이 커가면서 크로스 체크 부서를 두면서 관리해 가시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요. 직원의 실력이 조직의 미래입니다.